예,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봉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도한 정보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 그 정보가 굉장히 이제 홍수처럼 많이 이제 범람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적절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또 자기에게 맞는 것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자신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유발시키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뉴스를 매일 반복해서 이제 청취하거나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수를 좀 줄여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아침 저녁으로 뭐 한 번씩 정도 지상파 뉴스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뉴스들 그런 거를 그 조금 줄여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건강 염려 증상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병 자체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감염될지 모르다 보니까 대인 관계도 줄이게 되고 외부 활동도 이제 줄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우울감, 불안감 이런 증상들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게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이제 많이 처하게 되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오히려 분노감이라든지 좌절감 이런 감정들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우울감, 분노, 좌절감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긴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는 우울감을 나타내는 상징하게 되는 그런 파란색 블루와 이제 합쳐진 거고, 코로나 레드는 분노를 상징하는 붉은색 레드, 그리고 코로나 블랙 같은 경우는 그 좌절감, 암담함 이런 거를 상징하는 블랙이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많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든지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최근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립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립감들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이제 만들게 되고 더불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이제 같이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제 폭발하게 되는 분노감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코로나 블랙의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2020년 1월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었었는데 돌아오는 그 시기에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굉장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거의부터 이제 꼬박 1년이죠. 1년 이상을 뭐 가족 여행은 물론이고 학회 활동도 이제 거의 최소화해서 지내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고립된 느낌 그리고 대인 관계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외로움도 같이 느끼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암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지금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고립되는 상황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대개의 경우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무가치감 이런 것들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식욕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두통, 뭐 위장 장애, 전신 통증 같은 신체 변화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 불안, 뭐 우울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현상을 어떤 병적인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할 것 같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좀 아시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멀리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한을 두고 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규칙적인 이제 식생활뿐만 아니라 기상과 수면을 조금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 이제 요 소통이 이제 필요한데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감정이나 그리고 기분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지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단체, 뭐 종교 생활 하는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방역의 이제 규정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 사회에서 보면 그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저희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힘들 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더 악화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병원으로 연계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을 위해서 그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백신 접종이 이제 우선되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백신 접종을 이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본다면 그 WHO에서 이제 권장하는 코로나 백신의 이제 효능성 50% 이상인데요. 저희 나라에 이제 도입되게 될 모더나나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에서 만든 백신들이 다 이 50%를 다 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 백신에 관련된 방침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규칙적인 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상 리듬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제한된 그 활동 범위 그리고 방역 수칙 안에서는
조금 과도하게 뭔가를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조용하게 이제 산보, 산책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상이나 음악 감상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가 취약한 그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같은 분들이 원래 그 이용하고 있었던 시설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제한되게 이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가셔가지고 실제 프로그램도 하시던 그 자원봉사자분들이나 그리고 외부 강사분들이 이제 거의 활동을 못 하시게 됐죠. 그리고 또 안에 계시던 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외부 면회 자체가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신 건강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이제 많이 미쳐졌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특히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못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수동적으로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능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확인되었다면 그냥 그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과연 그것이 이제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 우울 증상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직 활동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년들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택근무가 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그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생기는 갈등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노년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의 제한도 있고 아무래도 그 만남 자체가 조금 이제 협소한데 더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없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립감이라든지 우울감을 이제 심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더불어서 지금 사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정신 건강에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한 뭐 특정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80% 가까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무기력감, 피로감, 우울감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굉장히 접근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본인이 힘들고 그다음에 우울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저희 센터에서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제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코로나 블루는 재난 상황에서만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혹시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감하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센터는 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